자, 이재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보수에서는. 이재명은 지금 입을 열면 안 돼. 문재인이가 판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오늘 떠든 얘기는 문재인이가 좋아할 4년 중임 개헌제를 얘기합니다. 내각제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각제가 되게 되면은 허수아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이는 원래 개헌 안 한다고 떠들다가 임기 내에 개헌하겠다. 실제로 임기 내에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에게 저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대통령만 시켜주세요. 이제 아첨해서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거지. 이재명은 사고 안 치고. 싸움은 누가 하냐? 문재인이 한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말을 들고 나온 거야. 옛날에 했던 말을. 이 원희룡이 들고 나왔는데 적폐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 맞죠? 우리가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 게 어느 놈들이 정치보복이라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재명한테. 100번, 1000번 하겠다. 지금 박 대통령 쪽의 정치보복이 뭐가 문제냐? 조작 날조수 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게 문제지. 적폐청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200명 중에 한 170, 180명은 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죄가 있는 놈을 잡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은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한참 잡아들일 때예요. 보수들을 막 잡아들일 때 2017년 어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은 그런 정치보복 맨날 해도 된다. 2017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관련 비공개 문건을 공개. 이때 2017년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공작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때 한 얘기인데 이 야당이라는 놈의 원희룡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지금 이 이재명의 얘기를 갖고 문재인을 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적폐청산이 뭐가 문제고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드러내서 불법으로 박 대통령을 구속 연장한 놈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걸 드러내서 윤석열과 문재인 너희가 이런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냐라고 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재명만 슬쩍 올리고 빼버립니다. 이래서 이 문재인과 이 윤석열에 간의 적폐청산 논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두 놈이 조작과 날조로 정치보복을 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보수들이 원희룡부터 조갑재 등등 보수파리들이 그거를 숨기니까 스스로 지네들이 얻어맞았는데 윤석열과 문재인에게 톱니바퀴에 톱니가 3분의 1 정도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채워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이건 제가 볼 때 문재인이가 그냥 박 대통령한테 멍석을 깔아줬어요. 일단 복권을 시켜줘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놨죠. 적폐청산을 먼저 쳐가지고 박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이런 얘기들이 여기 대해서 박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당사자 이거는 불법적으로 구속이 연장된 이걸 얘기를 안 한다 박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박 대통령은 지금 이것들이 뒤집어 씌우고 싶어하는 대로 무능하고 이제 아파서 더 이상 사리 판단 못하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다 깔아줬는데 이 적폐청산 논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계속 이것들은 거짓말만 하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진실의 칼로 확 칠 수 있는 엄청난 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 정치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최근에 그걸 느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컴플렉스를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집권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능가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좀 생각하는 사람은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차라리 재단으로 가면서 보수의 강력한 이 지성인으로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보수 언론들이 전부 다 줄 서고 변절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완전 보수가 다 변절로 죽어가는 상황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보수 언론으로서 딱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큰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빠져서 대한민국 보수의 양심과 지성으로 남아있었으면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던 집,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지을 이 땅이 완전히 썩어 빠진, 이게 선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썩어 빠진 쓰레기 더미였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놈이 정권을 잡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보수가 다 썩어 빠졌다는 게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다 입증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뭐 신경 쓸 거 없이 보수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가 나올 수 있도록 탁탁 몇 개만 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보수 세력이 준비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준비가 됐어요. 저는 최대집 대표하고 미디어 칩 2개만 가지고는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 딱 터주면 끝나요. 그럼 알아서 다다다다다 만들어내버릴 텐데 순식간에 만들어서 문재인까지 딱 끝장을 낼 텐데 그 모든 업적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썩어 빠진,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썩어 빠진 보수 세력을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싹을 트게 하고 그 새로운 보수가 아마 북한까지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일을 박 대통령이 하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업적이 거의 비스무리하게 정도까지 가는 그런 운을 타고났다고 봐요, 저는. 아,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했구나. 그리고 이 판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줘야 할 것들을 딱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번 대선판에나 이 재보선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아, 그게 아니겠구나. 지금 이 썩어 빠진 보수판에서 선거 출마했다가는 이 부패가 더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당분간은 심지어 이 6월 지자체까지 포기하더라도 세력을 최소화해서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야지 새를 불렸다간 썩은 보수가 또 달려들어요. 아마 이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아마 크게 따돌리게 될 시점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됐을 때 이 보수파리들 윤석열 침뱉고 또 박근혜 만사 넘어올 겁니다. 이거 다 차단해야 돼요. 이거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건 제가 차단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당분간 정치 권력을 안 다루는 게 좋죠. 오직 혼자서 진실 투쟁하는 게 훨씬 좋죠. 다만 정치를 자기가 해서 누구를 당선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한다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을 쳐야 된다는 거. 근데 윤석열을 칠 수 있도록 지금 문재인이가 토끼를 몰듯이 윤석열을 쫙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살려면은 문재인 들이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문재인이가 모는 대로 그냥 강아지가 그 주인 따라가는 식이 딸랑딸랑 따라가고 있는 거야. 문재인을. 이게 골목길을 딱 들어갔을 때 박 대통령이 문재인 따라오는 요 딸랑이 강아지 목을 그냥 확 베버리면은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한 방에. 적폐 얘기를 입을 열면 열수록 윤석열이는 이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야. 계속 이 늪으로. 근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재인이 이거.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지르면 되는 거예요. 아마 글쎄 박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 뭐 지가 뭐 윤석열 안 시켰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까지 통으로 깔 필요는 없죠. 수사를 해서 조작 날조한
윤석열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내네. 예, 콜드스톤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구 달성으로 거점을 옮기시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된 얘기가 아니에요. 유영아 부인이 대구 집을 샀다는데, 그 집이 박 대통령이 거처할 집인지, 그 유영아 부인이 샀는지, 이건 전혀 모르는 얘기고, 대구를 다시 보성지로 만드실 분은 박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글쎄요, 나는 이 진실투쟁을 한다 했을 때 대구에 있었을 때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만약에 혹시 뭐 정치적 계산까지 한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게시판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나 국민들은 전부 다 최선이 만들었고 최선이 해먹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종범이라는 박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가 다 만들었고 지가 해먹으려고 그랬고 지 인맥을 갖다 박아놨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박 대통령은 K미르재단 관련해서 자기의 정식 경제비서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팔아서 전경련에다가 박근혜 이름을 팔아서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 책임이 있죠. 최서원이 해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선이 해먹는 거를 박 대통령이 같이 공모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은 안종범이가 이 청와대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걸 해먹으려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책임이 있어요. 청와대 라인에서 저런 거를 막아야 될 라인들이 민정 라인하고 홍보 라인들인데 아니 백주대낮에 경제수사한 놈이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 팔아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과연 정말 민정하고 청와대 홍보 라인들이 저 몰랐을까? 안종범이 해먹고 있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어. 이 안종범이가 문화재단을, 스포츠재단을. 그러면은 저기에 일단은 문화교육수석 라인이 있잖아요. 문화교육수석 라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은. 저걸 만들고 있는데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 이름 팔고 있다. 아니 그러면 교육문화수석은 대통령한테 왜 스포츠 문화는 이 교육문화수석의 권한인데 왜 경제수석이 저걸 만들고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수석은? 그리고 7월 달에 기사가 나갔어. 조선일보에서. 저거 안종범이가 문화재단 만들고 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대해서 민정하고 홍보하고 문화수석들이 저거 왜 안종범이가 만들고 있지? 문화재단을? 다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야죠. 저거 안종범이가 만드는 거 저거 보니까 정경련에 물어보니까 박 대통령 이름 팔던데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종범이가 해먹는 거를 알아도 서로 망봐주는 그런 놈들이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분위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태블릿 조작을 한 게 김한수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과연 그 당시에 안종범이가 해먹는 거를 판단했어도 대통령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는 박 대통령의 청와대 라인들이 다 썩어 빠졌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대통령이 인사를 실패한 게 아니라 보수 자체가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최서원은 그냥 길 가다가 돌덩이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최서원은 이거는 자기는 독일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그 이민 가려고 독일에 꽂혀 있었다니까. 계속 꽂혀 있었는데 재단이 만들어진 것도 몰랐고, 정호성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고영태들이 해먹는 거 그거 한 3개 정도 막아주고,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이것만 했다는 이유로 지금 완전히 최서원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최서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돼요. 삼성하고 최서원하고 딜을 쳐가지고 해먹은 거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최서원이 박 대통령한테 굉장한 실수를 한 것, 큰 잘못을, 인간적으로. 근데 반대로 재단의 문제는 박 대통령 참모들이 해먹는 거를 박 대통령이 컨트롤 못하는 사이에 최서원이 뒤집어 썼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최서원의 누명을 벗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유영아나 이 간신배들 따위들이 끊임없이 박 대통령이 어디 아픈 것처럼 하고 그냥 쉬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탄핵 진실 캐묻지 말라는 거죠. 탄핵 진실 캐묻으면 다 죽으니까 그쪽 애들, 지네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그냥 어디 시골로 끌고 가서, 나 이것도 대구도 내가 더 의심스러운데, 조용히 살다가 죽도록, 그래서 박 대통령 죽을 때까지 이름 팔아먹고 탄핵의 진실은 완전히 덮게 하겠다는 게 지금 유영아나 강용석이나 그놈들 아니에요, 생각들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의무 사항이에요. K재단 미르재단은 밝혀줘서 일단 최서원이 그 누명은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K미르재단을 최서원이 만들어서 해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는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하고 지금 관계가 거의 40년 관계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이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옥을 갔다 와서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청와대 참모들이 태블릿을 조작한 거를 밝혀놨는데, 그리고 제가 그거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로 4차례나 드렸단 말이에요. 보고서로 유영아까지 껴있다고. 그걸 정리를 안 했잖아요, 박 대통령이. 정리 안 하는 사이에 저는 1년 6개월 동안 더 재판을 받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버섯 상태 아닙니까? 제가 형은 2년 받았어요. 2년 1년 남았어요. 더. 제가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의 부하들이 태블릿 조작에 다 개입해 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그거를 확인해 줘야지,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저는 그냥 전이전 너 감옥 가나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밝힌 것은 무조건 의무사항이에요. 채무의 관계에서 채무의 관계가. 그냥 끝낸다? 제가 용납 못하죠, 당연히. 이거. 최서원도 용납 못할 겁니다. 그거는. 차명진 의원이 어제 이 김건희를 빨았다. 차명진 의원은 이제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바뀝니다. 이제 윤석열이 위기에 몰려 또 바뀌어요. 이제. 아니,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이 매일 말이 바뀌는데, 방송하다가 그 방송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로 돈 받으면 진짜 안 되지. 이건 아마추어인데 돈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많이 바뀌는 방송을 그걸 돈 주고 보게 하면 됩니까? 물론 뭐 차명진 뭐 한 명이 아니니까 뭐 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차명진에 대해서 제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나는 차명진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슈퍼챗 막으세요. 방송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방송을 돈을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